혹시 요즘 들어 몸이 무거워지고 예전보다 숨이 차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작은 변화를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찝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이 오르고 무릎은 버티지 못해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픈데? 하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단순히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줄여주지요. 게다가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달릴 때의 해방감은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신적 활력을 선물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 같지 않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도 못하겠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작은 습관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자전거를 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전거는 최고의 체중 감량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왜 이렇게 쉽게 찔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요즘 입맛도 줄었는데 왜 살은 더 찌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몸이 쓰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밥을 조금만 더 먹어도 금방 태워버리지만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태우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먹는 건 줄었는데 체중은 늘어난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살이 찌면 단순히 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비만을 모든 질병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병까지 대부분의 성인병이 비만에서 시작됩니다. 또 무릎, 허리 같은 관절에도 부담이 커져 움직임이 줄어들고 결국 더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실천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할 수 있는 종류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격한 운동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오고 무리한 근력 운동은 부상을 불러옵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1시간 동안 300에서 7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같은 시간 걷기를 하면 약 150칼로리밖에 소모되지 않으니 무려 4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특히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금세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바로 체감됩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도 많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더 바쁘지 않나요? 맞습니다. 50대, 60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출퇴근 자전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이지만 활동량이 적은 사람 13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약 14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5번 35분씩 고강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5번 55분씩 중강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6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한 그룹은 평균 4.5kg의 지방이 줄었습니다. 고강도 운동 그룹은 4.2kg, 중강도 운동 그룹은 2.6kg 감량에 그쳤습니다. 즉, 출퇴근만으로도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을 뺀 것입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버스 대신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이 아픈데 자전거를 타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나요? 오히려 자전거는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 걷거나 뛸 때는 체중이 무릎에 그대로 실려 부담이 커지지만 자전거는 앉아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체중이 분산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사들이 자전거를 권장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저 역시 무릎 통증이 심했을 때 계단을 오를 수조차 없었지만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서 허벅지 근육이 생기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관절 건강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탁월하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이것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굶으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는 습관만 들여도 체중은 줄고 건강은 따라옵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심장과 폐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걸어도 숨이 거칠지 않았는데 이제는 몇 층 계단만 올라도 금세 헉헉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런 변화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들이마셔 에너지로 바꾸면서 움직입니다. 이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부르는데 젊을 때는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측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쓸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능력은 20대를 정점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박동수, 즉 최대 심박수가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220 나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20세라면 200, 60세라면 160 정도가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은 감소폭이 더 느립니다. 매년 일씩 줄어드는 대신 0.6만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60세라도 운동을 해온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은 동년배보다 최대 심박수가 30회 이상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숨이 덜 차고 같은 일을 해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전거가 심폐 기능에 그렇게 좋을까요?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꾸준히 페달을 밟으며 일정한 강도로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내보내려 애씁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혈관 속 노폐물과 찌꺼기가 청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혈관은 유연해지며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폐의 탄력이 떨어지고 가슴 근육이 굳어지며 숨쉬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빨리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들숨과 날숨을 깊게 반복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커집니다. 실제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탄 이후 폐활량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험한 산길을 자전거로 오르내리며
호흡이 거칠게 몰아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보다 숨이 훨씬 덜 차고 긴 시간을 달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폐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가거나 버스를 타고 오르내릴 때 젊은 사람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으니 표정에도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심폐 기능이 약해지면 일상에서조차 숨이 차고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결국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자전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꾸준히 타도 심장과 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심장마비, 협심증, 호흡 곤란 같은 위험을 크게 줄여주지요.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단순한 취미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지키고 폐를 살리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건강한 심장 박동과 깊은 호흡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살리고 전신을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40세 이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계산해 보면 60세가 넘었을 때는 20년 전보다 20% 이상 근육이 줄어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이나 가사 노동처럼 앉아서 하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은 실제 감소 폭이 이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소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데 피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온몸에 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해답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합니다. 덕분에 하체 근육이 강력하게 단련되지요. 또 자전거는 체중이 안장에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하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도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서 허벅지 근육이 붙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근육이 관절을 지탱해주니 아픈 무릎에도 힘이 생긴 것이지요. 결국 근육은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보호대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하체 운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장시간 자전거를 타려면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고정하면서도 페달링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복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허리가 자주 아프던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허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덕을 오를 때는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핸들을 잡아야 하고 상체까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테니스, 골프처럼 한쪽 팔만 쓰는 운동은 근육이 불균형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전거는 좌우 균형을 유지하며 몸 전체 근육을 골고루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 어깨 등까지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골다공증, 비만 같은 질병 위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칼슘을 잡아두며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성인병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의사들이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건 건강 적신호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자니 낯설고 부상 위험도 크지요. 이럴 때 자전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천천히라도 꾸준히 페달을 밟으면 하체 근육은 물론 전신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결국 근육이란 단순히 다리 힘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 생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리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페달을 밟는 그 순간 몸속에서는 근육이 깨어나고 다시 젊음이 되살아납니다. 네 번째, 자전거는 균형 감각을 되살려 낙상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 즉 낙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것 아니게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1년을 고생했어. 실제로 병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낙상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대표적이지요. 문제는 젊을 때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져 작은 골절도 쉽게 생기고 회복 기간이 길어져 침대에 오래 누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고 결국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기울어져도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고 금세 일어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와 신경, 근육이 협력하는 속도가 느려져 순간 대처가 늦어집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몸이 바로 반응하지 못해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때 자전거는 놀라운 해결책이 됩니다. 자전거는 단순히 페달만 밟는 운동이 아닙니다. 앞바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핸들을 조절하며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앞에서 오는 사람을 피해 비켜야 하고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곧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꼭 떠올립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금세 넘어지지만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근육도, 감각도, 건강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면 건강은 지켜집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평소 자주 넘어져서 자신감이 없던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집 앞 슈퍼를 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칠 뻔했지요. 그런데 딸의 권유로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두세 번씩 멈추고 다시 올라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는 힘이 몸에 배더니 일상에서도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낙상 방지만이 아닙니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기를 꺼리던 분들이 자전거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외출도 늘고 사회생활도 이어갑니다. 이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지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며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2~30분만 타도 뇌와 신경, 근육이 균형을 되찾는 훈련이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더 빨리 뛰는 힘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페달을 밟으며 균형을 유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다시 안정감을 찾고 삶의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는 마음까지 치유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라고 하면 혈압, 혈당, 근육 같은 몸의 문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져야 완성됩니다. 아무리 혈압이 정상이라 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우울증, 치매, 고립감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도 독립해 집을 떠나면 하루가 길고 허전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줄고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삶의 의욕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신 건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전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는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운동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다 보면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전거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자전거를 탔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도로를 살피고 귀로는 주변 소리를 듣고 손으로는 핸들을 조정하고 뇌는 순간순간 판단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여 활발히 활동하게 만듭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는 창의력을 불러오는 운동입니다. 몸은 단순히 페달을 반복하지만 눈앞에는 매 순간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책길의 푸른 나무, 시골길의 농가 밭, 도심의 반짝이는 불빛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장면들이 뇌를 새롭게 자극합니다. 이때 평소와 다른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요. 작가, 화가, 음악가들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며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넷째, 자전거는 사회적 고립을 줄여줍니다. 혼자 타도 좋지만 동네 자전거 동호회나 친구와 함께 타면 대화와 웃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몸을 움직이며 나누는 대화는 실내에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가볼까? 이 길은 풍경이 참 좋네 하며 함께 페달을 밟다 보면 우울할 틈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후반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누구와도 말하기 싫어했지요. 그런데 우연히 이웃이 권유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동네 한 바퀴 돌던 것이 점점 거리를 늘려 강변도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던 어느 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자전거 모임에도 나가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자전거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며 새로운 영감을 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맞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전거는 살을 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에 4배나 되는 칼로리를 태우면서도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체중 감량과 관절 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는 심장과 폐를 지키는 운동입니다. 페달을 꾸준히 밟다 보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회복되어 예전보다 숨이 훨씬 덜 찹니다. 셋째, 자전거는 근육을 되살려주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생기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당뇨와 골다공증 같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넷째, 자전거는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전거는 마음을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뇌가 깨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얻고 다시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하면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살은 빠지고 심장은 튼튼해지고 근육은 되살아나고 균형은 회복되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운동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자전거 도로나 가까운 공원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 20분, 주 3회만 타도 몸과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 바로 자전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집 앞에서 자전거를 한번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